백반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국감이 연일 열리고 있는데 네. 어저께 특히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발언이 뭐 화제가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있었고 뭐 한결의 기소, 그러니까 뭐 고소건도 있었고 그렇죠. 뭐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오면은 이렇게 이제 피감기관들이라고 하죠. 예. 목소리가 좀 이렇게 톤이 다운되고 굉장히 고분고분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은 뭔가 약간 다투려는 건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것은 뭐 검찰로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예, 예. 아무래도 그 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당히 공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검찰의 손에 본인의 정치 운명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현재 그 조국 가족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국감장에서 자신의 예. 허물이 드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했던 게 야당에서 약간 감싸고 뭐 짠하다 검찰총장이 짠하다라는 얘기를 야당한테 듣는 거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당에서는 약간 오히려 날이 서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어요. 예, 그 조국 가족 수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당이 추궁을 하고 야당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왜 그 여당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기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고요. 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공방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여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이 또 있었죠. 그 이명박 정부가 가장 쿨했다. 이게 뭐 여러 언론사의 제목으로 뽑혔는데 일단 그 워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했어요. 어쨌든 제일 그렇습니다. 쿨했다라는 표현. 예. 쿨했다 이런 표현들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예. 하고 나서 나중에 해명을 대검찰청에서 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때의 순서대로 물어본 순서대로 이철희 의원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검찰의 어떤 수사 개입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것만 말을 한 것처럼 비춰져서 이게 그런 거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도 쿨했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더 쿨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차마 얘기할 시간을 안 줘서 못했다 이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쿨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것을 당하는 사람 또는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저러한 표현이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들 가운데 사실 윤 총장이 그때 상당히 급승진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본인에게는 좋은 추억일 수 있겠다. 이런 해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모두 다 수사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검찰의 그 태도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정치 논리 이런 거 없이 하겠다라는 원칙대로. 게 원칙대로 말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요런 약간의 논란도 있었고 하여간 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 부분은 사실 이 법무부 차관도 같은 그 논조를 이야기했고요. 공수처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 공수처 처장 소위 지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좀 법 개정을 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도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옛날부터 사실 소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안 된다. 이거는 검찰 개혁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권의 살짝 미묘한 분위기들 이를테면은 이게 우리가 갈라진 목소리를 내면은 이거 좀 국민들 눈에도 사부노열된 것처럼 비춰지고 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서 그와 함께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또 이철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조금씩 현재 지도부 또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은 뭐 전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권 자체도 이제 그 비판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좀 자성론이라고 미화 조금 부드럽게 쓴 표현도 있지만 상당히 강하게 내부 비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당 내에서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 어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은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기조가 안정입니다. 안정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분열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이 분열을 하게 되면 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없고 다음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분열로 망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탄도리들이 상당히 그 국회로 진입하면서 당시에 초선 의원이 굉장히 많았죠. 152석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의석이었고 과반이었고 역사적인 의석이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당시 4대 개혁 법안, 소위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사학 개혁 뭐 이런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퇴색이 많이 됐어요. 한국 당시 그 야당의 그 저항에 맞붙여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합니다. 완패를 했죠. 그리고 그 4월에 완패하고요. 10월에도 완패하는데 당시 23대 0.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서 기초단체장, 뭐 단체장들까지 재보궐 23대 0이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전패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전패 한 석도 못 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약간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초선 의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각 백가쟁명식의 어떤 뭐 목소리들,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된다,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들이 절제되지 않고 막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에서는 토론으로 보였을지언정 바깥에서는 분열로 보여서 상당히 국민들이 좀 실망을 했다. 그래서 패배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지도부 중에 한 분에게 이것은 어떤 내부 자성에 대한 비판, 또 이것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본물처럼 올라오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그런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런 분열의 패배 그런 경험들이 이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략적으로 좀 자제하도록 스스로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로 보면은 자기 검열 아니냐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더니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은 1972년에 어빙 제니스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내놓는데 이제 그걸 그룹 싱킹, 집단 사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집단, 이를테면 정당 같은 데죠. 이런 데에서는 만장일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그스만,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 침공을 했을 때 피그스만의 그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룹싱킹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가 우리가 가서 쿠바 몇 명만 이렇게 구워 삶으면은 쿠바 내부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케네디 정부가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그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약간 좀 줄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난 조국 정국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뭐 박용진 의원도 조국에
장관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비판적이었는데 융단 폭격을 맞았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이견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을 그 조직이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공공연하게 토론의 장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규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조직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 예. 지지도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결속력이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을 아예 입을 닫게 만든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 문화를 좀 만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되 밖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막 번져서 하거나 그렇게 예, 하는 예. 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내부 그런 자정 능력 또 토론에 의한 그 의사 결정 능력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이켜 보면은 약간 튀려는 의원들이 좀 많았어요.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그렇죠. 뭔가 언론에 내가 더 개혁적이야, 개혁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지금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친노와 비노, 친노와 반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서로 다투었거든요. 예, 대결 예.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열이 상당히 느슨해요. 누가 친문인지, 누가 부엉이인지, 올빼미죠, 올빼미. 그런 것들이 잘 확인이 어려워요. 예, 뭐 예. 내가 친문이다, 난 친문이고 싶은 사람이다, 뭐 나는 거의 친문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더라도 자신이 확실한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친문 아닌가요? 모두 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과거와 같이 개파의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어떤 분열을 획책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분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또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요게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는데 네. 처음의 분위기처럼 여야 사당이 공조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이 과연 사법개혁에 의지가 있느냐 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그 토론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고 나섰으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토론 자체가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이미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상황이라 여야 사당이 그 한국당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당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사당만으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투표를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당이 연합전선을 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이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된 이견이 있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못 믿겠다 한마디로 예. 민주당 못 믿겠다 선거법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바른미래당도 약간 그런 기류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조정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지지층들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에 앞서서 사법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자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선거법 먼저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그렇죠. 됐나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선거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 예. 그리고 민주통합당 예. 특히 그 대한연대 이쪽도 예, 이 선거법에 또 같이 약속대로 같이 하는 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왕따시키고 4개 정당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 혹시 다시 무슨 뭐 문제가 발생할 일이나 그런 거는 별로 없나요? 이제 그 선거법은 규칙이거든요. 예, 선거의 예.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건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막판에 한국당을 끌어들일까, 어떻게 압박할까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
이 지금 현안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이 한국당은 상당히 그 수세에 밀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압박을 해내면 결국엔 종국에는 한국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정국에서는 찰떡궁합을 보였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 약간 완전 다른 정당, 이제는 같은 보수 정당이지만 약간 다른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법안 그렇죠. 소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예.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정책적 연대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예.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저는 솔직히 예. 진보는 지금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수 진영이 보면은 뭐 우리 공화당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고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태극기 집회를 한번 어떤 단체들이 오나 했는데 한 15개 단체들이 예. 아주 사소한 차이로 예.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수가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예. 바른미래당의 보수적인 의원들과 예.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한 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에서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상황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지층들을 결합시킬 수는 있을 텐데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밀리거든요. 그렇죠. 뭐- 중도층을 또 설득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검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는 누가 감독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의 역할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한국당은 이 개혁 사법 개혁을 거부하거나 또는 검찰의 권한을 수호하거나 뭐 이런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이 거론한 다음에 나 아니다 생각 없다 막 네. 하다가 이제 살짝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예. 기자들이 물어보는 자리에서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곧 그 전해철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할 것이냐 이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요. 예. 조국 장관이 그만둔 게 이번 주 월요일이거든요. 예.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이야기한 건 일요일이거든요. 그 전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5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5일 동안 이 인사 프로세스가 끝났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보통 이제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의향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신원 조회를 할 테니 허가해 달라고 사인을 예. 받아요. 예,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그 사인을 가지고 금융거래도 다 조사하고 개인의 모든 그 계좌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인해주면 일단은 전체 후보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후보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예. 본인이 사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아직은 인사 검증에도 필요로 하고 또 뭐 전해철 의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 거하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장관을 한 명 세워서 이거를 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는 거는 전국에도 부담이 되니까 약간은 텀을 두고 오히려 해야 되는 약간 필요성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개혁 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대통령이 직접 지금 계속 보고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말까지 어떤 내부적 조치도 다 마무리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핵심은 이 국회 안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정쟁으로 휘말려서 오히려 그렇겠네요. 예. 이 법 개정, 법 협상 과정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통 이 예산 전국 정기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월 10일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아마 장관 임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총리 비서실장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총리님 연말까지 가고서 뭐 거취를 판단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예.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총리랑.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예. 후보자를 낸다 하더라도 예.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또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 절차까지 그 동의까지 얻어야 임명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런 예. 절차를 다 거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또 이 현안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명쾌하게 정리가 저는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였습니다.